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인상주의 하면 다 모네, 시슬리, 마네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드가가 당시 이제 이탈리아 커넥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화가들도 많이 등장을 시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프랑스 백인 남성이 아닌 약간 이질적인 그룹들을 이제 인상주의 그룹에 끌어들이려고 했고, 그 와중에 기성 멤버들과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근데 역으로 따지면 드가가 이 당시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인상주의 그룹은 훨씬 더 단조로운 그룹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요. 인상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생명력과 어떤 이제 장르로서의 어떤 파괴력, 그리고 장르로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 같은, 그리고 역동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드가의 고집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갱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주의 후반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그림을 전시하면서 이제 입지를 넓혀갔죠. 근데 고갱도 드가가 이제 끌어들인 인물이고, 드가가 이제 고갱을 매우 아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 이제 인상주의의 마지막 전시에 전시된 그림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원래 기성 멤버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예, 뭐 이딴 걸 거느냐라는 거였죠. 하지만 드가가 이걸 용인했고, 드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막 전시를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보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이게 베르트 모리조요. 예, 저번 시간에도 언급이 되었던 인상주의 그룹에 많지 않은 여성 화가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네의 제자, 그리고 어쩌면 마네의 애인이죠. 이 모리조 같은 경우는 1회 전시, 첫 번째 전시부터 이제 인상주의 그룹에 합류할 수가 있었는데, 예, 모리조가 이제 합류할 수 있었던 공은 거의 100% 드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프로페셔널처럼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걸 다들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리조 본인은 이제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다들 모리조를 자기 그룹의 멤버로 끌어들인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리조의 부모님도 반대했어요. 예,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양가치 교수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예술가 그룹에 끼어가지고 이제 어울리지 않은 짓을 하냐,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쐐기를 박듯이 한마디 하자면 마네도 모리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마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부장제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리조가 이제 인상주의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리조 본인도 낙담을 해가지고 예, 약간 좀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근데 드가가 나서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 설득을 하고 이제 모리조도 격려하고, 심지어 모리조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모리조 이제 귀하의 딸 같은 이제 양가치 교수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 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방위 설득 작업을 거쳐가지고 모리조를 이제 멤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리 커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두 가지 이중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 메리 커셋도 드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제1회 전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리 커셋 같은 경우는 예, 드가랑 약간은 묘한 관계가 좀 있었죠. 예, 일단 뭐냐면 일단 커셋이 드가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예술가로서 좋아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커셋은 드가의 그림에 홀딱 빠져가지고 예, 거의 드가를 늘 쫓아다녔고, 그래서 이제 드가와 커셋이 거의 이제 한동안은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그룹 안에서도 이제 드가와 커셋을 하나의 세트로 좀 여겼죠. 그리고 어차피 드가도 홀몸이고 커셋도 홀몸이니까 그럼 둘이 같이 짝이 되는 게 어떠냐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말도 많이 했었죠. 예, 보면은. 하지만 둘은 결국은 짝이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예, 보면은. 짐작컨대 제가 보기에는 커셋은 그러니까 드가가 만약에 오케이 했으면 커셋은 드가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가는 커셋을 동료로서는 좋아했는데 여성으로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 흔한 스토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둘은 어쨌든 간에 뭔가 수상해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나오는 건데 편지를 태웠어요.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드가가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아있는데 커셋이랑 주고받은 편지만 없어요. 예, 서로 태운 거죠. 편지를 태웠다는 건 태워야만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예. 드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로트렉입니다. 예. 로트렉과 드가가 어떻게 연결되냐 싶은데, 사실은 로트렉의 화풍 자체가 이제 드가의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받았죠. 예.
로트렉은, 자, 일단은 이제 보면은, 로트렉은 시선 자체가 가차없고, 그리고 선묘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트렉은 드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가는 유흥가를 직접 그린 적은 거의 없죠. 근데 로트렉은 유흥가를 자기의 무대로 삼았기 때문에 약간 그림의 그 분위기 자체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로트렉은 드가의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로트렉 자체가 드가를 거의 하느님처럼 여겼습니다. 보면 이제 드가 쩔쩔맸죠. 쩔쩔맸습니다. 늘 걱정거리, 늘 생각하는 게 드가한테 잘 보이는 문제였어요. 보면 그래서 로트렉이 개인전을 했는데,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첫 개인전 열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제 로트렉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드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드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트렉이 이제 초긴장 상태로 드가의 뒤만 쫄랑쫄랑 따라다녔죠. 근데 드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전시장을 다 보고, 그러고는 이제 전시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트렉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형편을 썼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냐라고 생각했죠. 근데 드가가 전시장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중간에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로트렉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참 약간 함축적인 말이에요. 드가는 그렇게 말했다고요. 자네도 우리 편이군 이라고 했대요. 자네도 우리 편이군. 이게 뭘까요? 자네도 우리 편이군. 그러니까 근데 로트렉의 예술이 드가가 추구하는 예술의 경향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드가의 그림에서는, 드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우리가 자연광을 바탕으로, 이제 자연에서, 이제 한마디로 위에서 떨어지는 빛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드가는 인공조명을 그렸죠.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밝고 위쪽이 어둡죠. 드가가 보여줬던 이제 무대, 그리고 인공조명으로 이루어진 세계. 로트렉은 그런 걸 계승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명은 아래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계의 퇴폐와 향락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드가의 그림은 로트렉만큼 이제 퇴폐적이고 향락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라는 점에서 같은 부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드가의 영향,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일본 판화의 영향, 어쨌든 19세기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화가들의 조형 세계를 이룬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서 보입니다. 자, 오른쪽 구석에 있는 여자가 제일 흥미로워요.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차없이 절단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약간 일본 판화에서 약간 영향받은 것도 있기도 한데, 일종의 사선 구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주의 깊게 구성된 화면입니다. 물론 이제 로트렉의 그림에는 약간 드가의 그림에는 없는 약간 묘한 자기 연민 같은 게 있어요. 이 남자. 로트렉 본인이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로트렉이 이제 어렸을 적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키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난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생 컴플렉스가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유독 좀 키가 작아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무작위 집어넣는 것이죠. 드가와 로트렉을 비교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비교하기도 해요. 드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드가의 걸작, 압생트, 도시 속의 황폐와 소외를 보여준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 드가의 이 그림을 계승한 그림이 이거라는 거죠. 다 역시 카페를 무대로 한 것이고, 역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분위기 자체도 비슷하죠. 뭔가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야말로 정처 없는 인간 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딜러입니다. 딜러. 화상이죠. 이 사람이 드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드가의 작품을 조금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소위 프랑스 미술의 격변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피카소의 작품도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미술사의 변화를
이제 직접 목격한 인간인데, 근데 이 볼라르, 이 사람이 노년의 드가랑 어울리면서 드가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증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볼라르는 드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다. 드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 나를 위해서는 버터를 빼주게. 그리고 식탁에 꽃을 꽂지 말게. 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정확히 7시 반에 시작돼야 하고, 그리고 고양이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개도 있으면 안 되네. 그리고 여자 손님이 여자들 향수 냄새가 진한 것도 싫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안 가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무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가의 지인들 집안에서는 드가를 초대하고 나서는 고양이랑 개를 숨기느라고 다들 굉장히 진땀을 뺐다고 해요. 어느 부인이 드가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자연 앞에서는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드가의 말, 부인, 그런데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곧 15살입니다. 그 나이에 자연 앞에서 진지하다고요? 그렇다면 싹수가 노란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드가가 독설 대마왕이죠. 드가의 독설만으로도 몇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걸 다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약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드가가 평생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보나입니다. 이 사람도 인상주의에는 속하지 않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북으로의 제롬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상주의에 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생 인상주의와 싸웠던 화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보나는 일찍부터 출세를 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드가랑 만나면 약간은 사람이 인간관계 그런 게 있잖아요. 별게 아닌데도 말리는 타입이 있어요. 보나랑 드가가 얘기를 하면 맨날 보나가 말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이었어요. 자, 보나가 자기 제자의 그림을 드가에게 보여줬다. 자, 활을 힘껏 당기는 전사를 담은 그림이었다. 보나는 사뭇 자랑스러워했다. 뭔가를 겨냥하는 것 같지 않나? 드가의 대답인즉, 그렇구만, 상을 겨냥하고 있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진지한 얘기입니다. 드가는 물론 화가였지만 대단히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시도 썼어요. 소네트를 썼습니다. 정형시인데. 자, 근데 그래서 약간은 소네트도 몇 편 남겼죠. 드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은 많은데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서 시를 쓰기가 어렵소. 그러니까 소네트를 쓰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때 맞은편에 있던 프랑스의 시인 말라르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드가 선생, 무슈 드가, 시는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휘로 쓰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드가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무릎을 탁 쳤고, 그리고 드가가 가는 데마다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보면 오히려 말라르메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드가 자신이 결국 예술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술을 이루는 요소는 내용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게 문학의 경우에는 어휘 혹은 단어인 것이고, 자, 그러면 회화인 경우에는 조형 요소인 거죠. 선과 색깔인 것이죠. 선, 색, 그리고 그걸 비롯한 모든 것, 어떤 시각적인 것을 자극하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시각인 것입니다. 드가는 젊었을 적부터 그린 그림에서 그런 것들을 종종 의식했었습니다. 그래서 드가의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쯤은 추상화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 사물을 그냥 형상을 꼼꼼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색깔과 선이 그 자체의 힘을 갖도록 묘사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드가가 나이 40 남짓 때 그린 그림인데, 그냥 그래요. 자, 세탁물을 들고 있는 세탁부인 것이죠. 근데 그림 자체가 매우 묘한 데가 있죠. 붓질들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사실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묘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오로지 터치인 것이죠. 근데 드가는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년으로 갈수록 그런 어떤 경향들이 더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묘사하거나 내용이란 것을 우리한테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는 대신에 그야말로 선과 색깔이 그야말로 율동하는 그림들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은 정말 걸작입니다. 예. 드가가 이제 특히 노년에는, 그러니까 중노년 때는 파스텔로 많이 그렸는데, 이제 파스텔 그림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제 화가들이 드가가 대체 어느 회사 파스텔을 쓰냐면서 이제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드가는 이제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았어요. 색깔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놀라운 작품이죠. 예, 말년의 작품이지만, 자, 예, 그야말로 이제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인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드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경매가 나오면서 비로소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화가가 있었으니 바로 마티스였습니다. 예, 예. 마티스 같은 경우는, 자, 마티스야말로 정말로 색깔이 갖고 있는 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자, 빨간 실내, 예. 자, 그리고, 예, 아니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자, 이런 거죠. 붉은 스튜디오. 예. 물론 마티스가 이제 드가의 그림을 보고 이걸 그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의 그림의 경매는 1918년, 19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티스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추구했던 걸 드가가 일찍부터 추구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약간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죠. 드가는 대단히 현대적인 화가였습니다. 예. 본인이 별로 그걸 이제 크게 내세우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죠. 이 사람은 르누아르입니다. 예, 르누아르요. 예. 나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류마티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그냥 베베 꼬이기 시작했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붓을 묶고 작업을 했다고 하죠. 예. 르누아르는 이제 초창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모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방한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나이 40대가 되면서 그림이 확 바뀌었어요. 약간 좀 삭막한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예, 대리석에다가 색깔 칠해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자기 딴에는 이게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림을 잡으려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질서, 고전주의 미술의 질서를 자기 그림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예. 그래서 대개는 미술사가들은 이제 르누아르가 이런 질서에 집착하던 시기를 앵그르 시기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 주변에서는 다 뭐라고 했죠. 왜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그림을 그렸냐라고 했죠. 르누아르는 그래서 10년간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한테 친숙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왔죠. 50대 이후로.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갈수록 풀어졌어요. 점점 그림이. 지리멸렬이 되어갔죠. 예, 보면은. 예. 왜 노년의 화가들의 그림은 지리멸렬이 되어갈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류마티스 때문에 이를테면 붓질을 정교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다들 겪는 문제인데 시력이 나빠져요. 시력이 나빠집니다. 이제 원시가 먼저 오죠. 예, 원시가 오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상하고 멀리서 보면은 딱 맞아요. 초점이. 예. 자, 말년의 르누아르입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자, 이제 한때 질서를 추구했던 르누아르 왼쪽.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분방하게 그야말로 노년의 에너지와 노년의 흐름에 자기를 맡긴 것이죠. 르누아르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게, 르누아르는 초창기에는 모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모네를 거의 뒤를 쫓아다녔죠, 사실은. 그래서 모네한테 많이 기울었어요. 근데 중년 이후로는 드가 쪽에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서를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드가와 이제 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르누아르는 기회만 되면 드가의 작품을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시기에 되었던 것이죠. 모네와 드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을 대하는 방식에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네는 자기가 늘 자연을 곧바로 자기 화면에 담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간은 이 사람이 좀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건데, 어떤 기자가 모네한테 당신의 작업실을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네가 하는 말이, 작업실? 자연이 바로 나의 작업실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쟤네들은 드가와 르누아르는 한마디로 뻥치시네 그러면서 비웃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특히 풍경화가들은 다들 이제 자연에서 그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자연에서 다 이제 그림이 완성된다고 자꾸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게 젊었을 적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밖에서 그렸다가 결국은 마무리는 다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이제 모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절대로 자연을 그대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라는 걸, 모네는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드가도 역시 눈이 안 좋았죠. 드가는 원래 이제 약간 젊었을 적부터 눈이 좀 안 좋았습니다.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각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드가는 원래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는 실험 정신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파나도 잘했고, 그리고 파스텔도 잘 썼고, 자,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조각을 했죠. 발레리나한테 옷을 입힌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옷을 입힌다는 아이디어는 어느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었죠. 보면. 그리고 뭐 말도 많이 조각을 했고, 어쨌든 조각에 많이 매달렸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드가는 그러니까 매체를 초월해서, 매체를 뛰어넘어서 균형과 역동성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대 초반, 80대 초반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지요. 보면. 그리고 드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초년에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집안의 사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없어가지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뿐 아니고 자기 동생들도 사업한다고 빚을 잔뜩 남기고 아마도 사고를 차가지고 드가는 자기가 지지도 않은 빚을 몽땅 짊어지게 됐습니다. 장남이라서요. 그래서 그 드가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체제가 되었죠. 40대 이후로. 아마 짐작컨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형편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드가는 보면 말년까지 자꾸 자기 딜러, 그러니까 화상들한테 자꾸 돈 좀 땡겨달라는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드가가 앞선 대가의 그림들을 수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들라크루아, 앵그르, 도미에, 뭐 쿠르베, 심지어 마네 등등등 그냥 엄청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림을 사는 것도 일종의 버릇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장에 가가지고 드가가 보이지도 않는 그림을 갖고 자꾸 경매가를 부르고 있는 애처로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사놓고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자기 그림 그리고 여러 대가들의 그림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규스타브 모로우처럼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산은 죄다 경매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죠. 드가입니다. 사인이 이런데, 근데 보면은 이제 드가 본인의 서명하고 드가의 식구들의 서명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드랑 가스를 떼서 얘기를, 호칭을 했냐면, 드를 떼면 귀족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족을 사칭했던 거예요, 이 집안은. 나름. 그래서 다들 드가스라고 썼는데, 드가만은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귀족의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드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자기는 이제 부르주아로 만족한다라는 거였죠. 그냥 귀족 같은 허세는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묘지에 가보면, 뭐 드가스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보면은 파미에 드가스입니다. 내겐 추도사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내 무덤 앞에서 그는 진정으로 데생을 사랑했노라고 말해주시게 라고 했습니다. 드가 왜 우리가 드가를 더 잘 알아야 하냐? 제가 지금껏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인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19세기 프랑스 미술 그리고 19세기 서구 미술을 이해하는데 드가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면은.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후로 약간은 뭔가 이제 이해를 할 때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래놓고 사실주의, 그래놓고 인상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상주의 안에 있는 사실주의적 전통, 그리고 도시적인 감성이라는 것들을 대변하는 화파들, 대변하는 유파들이, 예, 유파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으면 우리가 19세기,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미술의 고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드가를 알아야 19세기의 미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